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초하루입니다. 예. 일요일이 시작된가 싶었는데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3, 4, 5, 6, 7월도 시작될 때 이제 반년이 지났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했죠 다들. 근데 어느덧 7월이 지나고 오늘이 8월 1일입니다. 예. 어머니를 모시는 제 입장으로서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내년이면 100세신데요. 엊그제 가족회의에서 그랬어요. 올해를 넘길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해보자. 이 지구에서 드실 수 있는 것, 봉사니까 보이시지는 못하고 보시지는 못하고 들을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혹은 입을 수 있는 것 다 해드리자, 이런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하루하루가 닥치면 좀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까. 마치 우리 아버님을 그 졸지에 보내드리는 것처럼 그런 후회를 지금 제가 몇십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어머님을 이렇게 모심에 있어서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할까 말까. 점심을 오후 6시에 드셨는데 6시에 드셨으면은 10시경쯤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몸이 피곤해. 혹은 어머님께서 이렇게 곤히 주무셔. 그러면 에이 곤히 주무시는데 에이 하루 두 끼 드시면 어때? 내가 몸이 피곤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휠체어 산보를 하셔야만이 이렇게 식사를 잘 하시거든요. 근데 밖을 보니까 비는 오지 않은데 비가 오려고 어둑어둑해요. 혹은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막 영하 10도로 떨어져요. 혹은 어제처럼 막 40도 정도 올라가요, 온도가. 그러면은 내 몸도 피곤한데 비 올지 모르니까, 눈이 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이런 등등의 사이로 또 휠체어 산보를 안 나가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적어도 아침에 11시 이전에는 아침을 드셔야 되거든요. 어머님 그 하루 그 사이클로 보자면. 근데 어머니 너무 곤히 주무시고 또 제가 좀 피곤하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 아이고 좀 더 주무시라 하지, 내 몸도 아프고 어머니 곤히 주무시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침이 늦어지면은 그날은 새끼 도저히 못 먹습니다. 우리 소화기가 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등등 해가지고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사소한 실수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어머님과 나의 관계 하나의 그 보이지 않는 원칙이 되어버릴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는 나에게 불리하게 저는 상황 판단을 하고 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실천을 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그런 것이 한 몇 년 이렇게
실행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자연적으로 아주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밖에 온도가 뭐 10도 이상 내려가고 눈발이 흘려도 저 산보를 갔다 와야 어머님이 식사를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그때 몸 상태가 안 좋아도 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갑니다. 속으로는 기도하고 나가죠. 그런 때는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늘의 신, 땅의 신이시여, 지금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산보를 나가는데 감기,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으면 감기 안 들게 해주시고, 혹하는 날씨에는 감기, 혹서 계절에는 또 이렇게 뭐 열사병 같은 거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자연적으로 하게 나가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뭐 제 몸은 건강합니다만은 몸살기 있어가지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밥을 해야 되는데 일어날 힘은 고소하고 쌀 뜬물 시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너가 좀 밥 좀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욕구가 있을 때도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도. 네.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미래가 없죠. 네. 그래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쌀 씻고 밥을 얹죠. 물론 그때도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저는 뭐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요. 뭔가 하늘에 기도하고 싶은 그 욕구가 강력히 이래요. 아마 원시 종교가 이래서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기도를 하죠. 힘을 달라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일을 쑥 스캔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혹시 어제 내가 나태하지 않았는가? 어머님 모심에 있어서 내가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는가? 마음으로부터 존경심이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리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주로 하는 실수가 이렇게 어머님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 해야 되는 거에 조금 제가 좀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과학적으로, 어차피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 하는 건데 조금 더 어머님의 퇴보를 시간을 좀 더디 갈 수 있도록 그런 관절 운동이나 어머니 몸 주물러 드린 것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뭐 내일 올해 99이고 내일 모레 100세인데 뭐 그게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제가 어머님 요양하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실험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에 대해서 나의 자신을 교정해 나가고, 이렇지 않으면 이 장막감과 이 혐오함과 이 무미 건조함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몇 년째 이 좁은 평소 안에서
외부와 거짓 차단된 채 인간이 산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이랬을까요? 예. 그건 상당히 위험한 정신 영역으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뭔가 내 자신을 실험하고 체크하고 거기에 따른 어머님 반응을 항상 체크하고 그런 것을 노트에 적고 이렇게 유튜브에 남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어떤 이 시간의 흐름을 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제가 이렇게 어머님과 좌우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도 그런 면도 굉장히 커요. 예, 오늘 8월 1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이 순간이 저는 참 행복해요. 아침에. 예. 어머님을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소원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이죠. 사실 지금은 어머님께서 공이 주무시기 때문에 침대에서 낙상할 위험도 거짓없어요. 물론 대비는 다 해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침에 차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것이 참 나한테는 최고 행복이죠. 지금 순간에 있어서. 그리고 어제 일을 반성하고 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가 뉴스 검색도 해보고 그 다음 우리 친구들 모임 2개 있는데요. 제가 전부 다 차단했어요. 전화를 전부 차단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은데 제가 카톡으로 봅니다. 걔들의 활동을. 전화를 받고 하다 보면 걔들이 나를 생각고 하는 말이지만은 제가 또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단했죠. 참고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많은 사람들을 차단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다 차단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근데 이렇지 않으면 제가 무슨 뭐 예수님이나 작가 같으면은 차단 안 하고 어머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인간인지라 가장 가까운 분들한테 가장 큰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상처받으면 제가 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사진은 멀쩡한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머님한테 집중 못하면 무조건 안전사고 납니다. 예전에 그랬거든요. 여기서 안전사고는 어머님께서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이동간에 이 방바닥에 떨어지거나 지금 한 서너 번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하늘이 도와서 지금 살아 계신 겁니다. 예. 골다공증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진다고 걸 상상이나 해보세요. 어쨌든 간에 뭔가 모르지만은 하늘이 도왔던 뭐 예수님이 도왔던 부처님이 도왔던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도와주셨던 지금 어머님 살아 계시고 허리 3번 4번만 약간 금이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마누라, 우리 자식, 우리 형제 자매 싹 친구도 물론 차단했고 카톡으로서만 제가 보고 정의 내가 필요한 것은 카톡으로 남기죠. 방금도 카톡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발신했죠. 제가 카톡으로 발신한 경우는 저보다 더 어려운 요건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만 카톡을 합니다. 네. 우리 친구 한 녀석이 있는데
두 사람이구나. 걔들은 그 손주들이 아주 아파요. 예. 평생을 손주들이 정상이 된 것을 보고 아마 이 친구들은 죽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두 친구에게만 제가 카톡을 하고 나머지 애들은 아예 연락을 안 하고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것이 저는 옳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애들 차단하고 우리 마누라 차단한 것이 옳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예, 이 순간만큼은 좀 쉬자 그런 취지죠. 이렇게 그 수학에서 말하는 3차 곡선 있잖아요. 이렇게 가죠. 그러면 어느 구간에는 그 곡선이 마이너스 영역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구간은 마이너스 구간이다. 그 교관이 하늘에 맺게 하죠. 상대방의 영혼이 마이너스 알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하늘에 맺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 구간에 이것을 마이너스 통과하지 않으면 이 그래프는 성립하지 않아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먼 훗날 플러스로 가기 위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해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님 좀 주무시나 한번 봐볼까요? 지금 26도로 에어컨 세팅해 놨고요. 좀 이불을 덮여드려야 할까요? 저녁에 에어컨 안 틀었다가 아침에 온도가 29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에어컨 틀어드렸는데 조금 냉기를 느낄 수가 있어서 이제 아침에 에어컨 틀어서 이불 좀 덮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